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107쪽 정리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7쪽의 되돌아보기 부분입니다. 알맞은 높임 표현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6가지의 말들이 나타나 있어요. 무엇 씁니다. 요, 무엇이, 낱말, 깨서, 깨. 우리가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에서 배웠던 높임을 나타내는 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보기 안에 있는 이 말들을 아래에 지금 기차 그림이 있는데요. 기차 그림 첫 번째, 문장을 끝맺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높일 대상을 나타낼 때, 세 번째,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이 따로 있을 때, 네, 이런 칸들이 있는데요. 이 칸들을 살짝 이렇게 들추어 보면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 칸도 살짝 들추어 볼게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세 번째 칸도 들추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짧게 요약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빈칸들에 들어갈 알맞은 말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보기에 있는 낱말들 중에서 어떤 말이 알맞을까 찾아서 이 빈칸을 채워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두 써보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차 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문장을 끝맺을 때 무엇 또는 무엇을 쓴다.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했던 말들이 있죠.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무엇 씁니다. 라는 말을 썼었죠. 그렇죠? 또는 어떤 말을 썼었어요? 그렇죠. 요를 씁니다. 다녀왔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문장의 끝에 요라는 말을 넣어서 높임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아래 문장 볼까요? 높임을 나타내는 무엇을 넣는다. 어때요? 그렇죠. 시를 넣는다. 오나요? 이것이 아니라 오시나요? 가나요? 이것이 아니라 가시나요? 이렇게 시라는 말을 넣어서 높임을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 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높일 대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들추어 보면요. 높임의 대상에게 무엇이나 무엇을 쓴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말이 알맞을까요? 그렇죠. 깨서 나 깨를 쓴다. 깨서나 깨라는 말을 써서 높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다녀오셨습니다. 할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깨라는 말을 써서 높임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차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이 따로 있을 때 들추어 볼까요?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무엇을 사용한다. 무엇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낱말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낱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밥을 진지로, 나이를 연세로, 그리고 집은 댁으로,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낱말들이 있었어요. 이런 낱말들을 사용해서 높임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차 그림 속에 있는 문장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맞은 높임 표현 단원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생활 속으로 보도록 할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족이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남학생이요. 우더른과 통화하거나 우더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할 거야. 우리가 이번 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지 친구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있는 남학생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높임 표현을 사용해 예의 바르게 말할 거야. 네. 알맞은 높임 표현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친구들의 다짐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빈칸 안에 채워줘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07쪽 정리하기 활동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한 가지 활동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활동입니다. 국어 활동 39쪽에 보면요. 기초 다지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발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1.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이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이 어떻게 다르게 발음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위에 그림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않고? 여학생이 뭔가 의아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이에요.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1시간도 못 견뎌. 않고? 같은 말인데 위에서는 남학생은 안고 라고 발음하고 있고요. 아래 여학생은 않고 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음이 맞게 발음하는 걸까요? 이번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발음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위에 그림입니다. 계단에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쌓지? 아래 그림입니다. 책상 위에 책을 쌓지 말고 책꽂이에 꽂자. 쌓지? 같은 말인데 위에서는 쌓지, 아래에서는 쌓지. 다르게 발음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올바른 발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받침 히읗은 뒤따르는 소리에 따라 발음을 달리해야 합니다. 받침 히읗이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면 각각 키역, 티읕, 치읓으로 발음됩니다. 1에서 않고, 싸치를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바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받침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히읗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읗이 다음에 있는 글자의 초성, 기역과 만났습니다. 받침 히읗이 다음 글자 초성에 있는 기역과 만났을 때는 키읔으로 발음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발음은 안꼬가 아니라 안코가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글자였어요. 여기서도 받침 히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의 초성에서 지읒을 만났어요. 받침 히읗이 다음 글자 초성에서 지읒을 만났을 때 이 발음은 치읓으로 발음돼요. 그래서 싸찌가 아니라 싸치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예가 더 있어요. 받침 히읗이 디귿을 만났을 때, 다음 글자의 초성에서 디귿을 만났을 때 이 발음은 티읕으로 발음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요. 함께 가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늘 응원할게. 다시요. 함께 가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늘 응원할게. 그 부분에서 이 문장 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않더라도, 네, 받침에서 무엇이 있어요? 히읗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글자의 초성에서 무엇을 만났냐면 디귿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발음은 안터라도 이렇게 발음돼야지 올바른 발음입니다. 다 같이 안고, 두 번째 싸치, 세 번째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발음인지 우리 선택할 수 있겠죠? 네, 몇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에 있는 않고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발음이 올바른 발음이죠? 그렇죠. 두 번째에 있는 싸치가 올바른 발음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히읗을, 받침에 있는 히읗이겠죠,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문장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죠? 같이 읽을게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않고 라고 발음되어야 되고요.
예. 아래에 있는 문장.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쌓지와 같이 발음됩니다. 이렇게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기 그리고 기초 다지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